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해법 찾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 영광과 함평에서 차례로 주민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광 주민 대다수가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일부 주민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자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자칫 주민 갈등으로 번질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영광에서 처음으로 열린 광주 설명회에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할 정도로 열기가 뜨겁습니다. 영광과 바로 인접해 있는 함평에서 광주 군공항을 유치하겠다는 움직임이 일면서 이곳 주민들도 관심이 덩달아 높아졌습니다. 당장은 군공항 이전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며 보상 대책이 있는지 주민들은 국방부에 명쾌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찬성 반대가 아닌 이 사업이 뭔지 들어보자 이런 자리니까 여러분들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공항 이전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설명회 자체가 공항 유치를 전제하는 것으로 내비쳐질 수 있다며 행사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주민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왜 우리 영광에 와서 설명을 하냐 이 말이야. 합격인 사기. 아니 그러니까 여기 불러보고 하신 말씀 있으면 드릴게요. 우리 한다 이 말이야. 특히 군공항 이전지로 거론되고 있는 함평 손불면에서 5km 떨어진 영광 연산면 주민들은 함평의 군공항 이전 반대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결사 반대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 경민들의 뜻을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결의하는 피해 보상이나 대책 마련을 염두에 두고 영광 지역에서 설명회가 열렸지만 일부 주민들은 함평으로 군공항을 옮기느니 차라리 영광도 이전 대상지로 검토하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역 개발이 되니까 첫째가 그 도로 자체가 좋아지고 저희가 투자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고 이게 영광군의 이득점이라고 보는데. 영광에서 진행된 군공항 설명회가 지역민들의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군공항 이전 설명회가 두 번째로 열리는 함평에서는 구체적인 피해 보상 절차가 논의되고 군공항 유치위원회도 본격적으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한전의 농사용 전기 단속에 대한 비판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쏟아졌습니다. 한전도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는데요. 무엇이 어떻게 바뀔 건지 현재까지 한전의 대책을 임지은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회와 지역 정치권이 한전의 농사용 전기 단속을 정조준했습니다. 민주당은 어디까지가 보관 가능한 농산물이고 무엇이 보관 불가능한 가공품인지 기준도 명확히 없는데 위약금만 물리다 보니 정부가 농가 소득을 올리겠다며 지원한 저온 창고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안내도 없이 이뤄진 불시 단속으로 농민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무리한 단속 이전에 농사용 전기요금의 적용 기준을 농업농촌의 현실에 맞게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전라남도에서도 한전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한전의 약관 개정이 농업 현실을 반영하도록 공무원들의 현장 대응을 당부했고 한전을 항의 방문한 전남도 의회도 기름값, 전기세, 인력난이라는 삼중고를 겪는 농민 지원을 위해 농사용 전력 가격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MBC 보도 이후 한전은 전국 농민회 총연맹 등의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우선 단속과 품목에 대한 약관 개정이 되기까지 단속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위약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문제 제기하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이의 신청을 받아 환불 조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농어민들이 현실에 맞도록 창고에 보관 가능한 품목을 한전에 먼저 제시하면 한전이 이를 반영해 최대한 신속하게 새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농민들은 기준에 들어갈 내용을 전국 농민회가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토론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후 중단하지 않으면 더욱더 전국적 농민들이 함께하겠다는 것을 오늘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농사용 전기 단속에 대한 규탄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전이 새롭게 내놓을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안전성 우려로 완공 1년이 넘도록 개통되지 못하고 있는 광주 제2순환도로 지산 나들목과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이 무조건 폐쇄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실제로 이 도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실험한 모의 실험 용역 결과가 다음 달 공개됩니다.
예상대로 위험 결론이 나올 경우 무리한 설계 변경으로 인한 책임론으로까지 번질 걸로 보입니다.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 사업비 77억 원이 투입된 지산나들목 진출로 공사는 완공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개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내는 1차로의 진출로가 위치한 낯선 구조 탓에 안전사고가 속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무조건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폐쇄 의지를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폐쇄지요. 그건 용역할 이유가 없는 정도의 명확한 사항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불안전에 사고 나면요, 그건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지산나들목의 사고 예측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립대 이수범 교수팀은 일대 지형과 구조를 가상현실 3D 맵으로 구축해 운전자들의 주행 안전성을 살펴보는 모의 실험을 최근 마쳤습니다. 실험에는 광주와 연고가 없는 50명이 참여했는데 대다수 참가자들이 진출로를 미리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종 용역 결과는 다음 달 10일쯤 공개될 예정이지만 시뮬레이션에서 위험성 예측이 증명된 만큼 나들목 폐쇄를 위한 행정 절차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방향을 정해놓고 하는 용역은 아니다 보니까 안정성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용역이다 보니까 안정성에 크게 문제가 있다 한다 하면 거기에 주고 그 방침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산나들목 진출로 개통에 대비해 조선대학교로 연결되는 550m 연계도로는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35억 원이 투입됐고 모두 광주시 예산으로 충당됐습니다. 이 도로 또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가능성은 낮아지면서 혈세 낭비라는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산나들목 위험도 평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초의 안전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부조사 착수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설계 변경 탓에 하세월만 보내고 있는 지산나들목 개통. 용역 결과에 따라 예산 낭비와 의사결정 책임론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서해상에서 전복된 청보호는 인양을 위해 안전지대로 이동됐는데요. 현지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 실종자 선체 수색과 인양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박종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크레인과 줄로 연결된 전복된 청보호가 서서히 움직입니다. 청보호가 이동한 곳은 지난 4일 전복됐던 사고 지점에서 남동쪽으로 18km 떨어진 신안 대허사도 인근입니다. 해경은 안전한 선박 인양 작업을 위해 청보호를 이동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동 지점 역시 거센 조류가 흐르고 있어 인양 준비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경은 주변 해상에서 조류가 덜 센 곳을 찾아 바지선을 고정하고 선내 배수 작업과 유실 방지망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민간 인양업체와 함께 수색 방법, 장소 등을 협의 후 수색 실시 예정이나 현지 빠른 유속, 너울성 파도 등으로 인양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경은 경비정과 해군함정, 민간어선 등 6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실종자를 집중 수색했습니다. 수색 반경도 사고 해역 주변 동서 49.9km, 남북 61km 등 기존보다 5.5km를 더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실종자 4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은 안에 있기만을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거기다가 저희가 계속 해달할 수는 없는 거고. 청보호 사고 해역은 현재 2m의 파도와 초속 10m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선체 수색과 인양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온 태국인 관광객 가운데 일부가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여행을 왔다가 제 날짜에 출국하지 않은 경우도 속출하고 있는데 불법 취업 등을 노리고 입국한 걸로 추정됩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부터 태국 전세기 운항이 시작된 무안국제공항.
방콕에서 출발해 전남 유명 관광지를 돌아보는 3박 4일 여행 상품이 주 2차례 운영되고 있습니다. 2월 6일 입국한 태국 관광객은 126명. 그런데 이 가운데 13명은 입국 수속을 마친 뒤 일행들과 합류하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일부는 여행사가 준비했던 버스 대신 미리 대기 중이었던 다른 차량들을 타고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하문색 스타렉스 같은 차가 주변을 두리번 하더라고요. 데리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 차로. 태국 관광객의 무단 이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지난 2일 무안국제공항으로 입국했던 태국 단체 관광객 174명 가운데 12명이 돌아가는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태국 전세기가 무안국제공항과 최근 3차례 오가는 동안 태국인 관광객 25명이 사라진 겁니다. 왜냐면 인천이나 김해 같은 데서 넘어오는 게 25명이나 7명 남고 2명 남고 4명 남고 이래요. 이 사람들이 도망갈지 안 도망갈지 저희가 처음부터 알고서 고객을 한 것도 아니고. 태국과 우리나라는 사증 면제 협정을 체결한 만큼 비자 없이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취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지난해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한 불법 체류 외국인은 41만 1,200여 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5.8% 늘었습니다. 법무부는 연락이 끊긴 태국인 관광객들의 소재 파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손님인 척 행세하며 귀금속을 차고 달아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어제 오전 10시 반쯤 광산구 월계동의 한 금은방에서 시가 8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도주한 혐의로 3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금품 일부를 되판 걸로 확인됐으며 앞서 여수에서도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걸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가 공공기관 혁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지역 노동계가 광주형 일자리 거버넌스 기구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노총 광주본부는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 상생 일자리 재단을 광주경제고용진흥원과 통합하려는 광주시의 움직임은 광주형 일자리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노사소통과 상생교두보를 만들어낸 일자리 재단의 존립을 흔드는 처사를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계는 광주 상생 일자리 재단이 노동인권과 노사상생의 주체로서 제 역할을 수행해 가도록 광주시가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교복 업체들의 담합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정위 광주사무소는 지역 교복 업체들이 담합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